안녕하십니까. 사진가 이성일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스톡포토, 사실 사람마다 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을 보고서 그 사람이, 그게 전부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참 무리가 따르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장님에게 코끼리 다리를 만지게 해주고,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기둥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자기의 입장, 거기에 따라서 모든 그 방식은 결정이 되게 돼 있으니까, 저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새 유튜브 영상에서도 1인 크리에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1인 크리에이터가 있는 반면에 또 그룹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기업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그런 이제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두 번째는 그룹으로 움직이는 경우. 세 번째는 기업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주로 이 개인, 왜냐하면 저도 이런 기업적으로는 움직여 본 적도 없고, 그 기업의 생리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개인 같은 경우는 참 굉장히 힘이 듭니다. 1인 크리에이터가 힘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준비하는 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이제 무작정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다 손 칩시다. 시작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이 안 설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흔히 A카트라고 하죠. 이 A카트, B카트 이거 가리지 말고요. 아끼지 말고 일단 스톡 업체에 입고를 시키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 어떤 사진이 팔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사진이 대여가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판단한다는 건 이건 참 위험한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실패의 지름길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어떤 일이든지 막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시작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벽에 팍 막혀버리면은요, 자존감이 이제 팍 꺾이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잘못하면 흔히 얘기하는 멘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 개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 그러나 이제 정말 아끼는 사진이라든지 정말 넣어서는 안 되는 사진, 이런 사진들은 이제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웬만하면 자기가 자기 판단에 A카트라고 생각하는 것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본인 생각에서의 A카트지 타인 기준의 A카트가 아니거든요. 판단을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상대방이에요. 즉, 수요자가 있는 사진이에요. 광고에 있어서 사진의 역할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이 사진은요, 소스일 뿐입니다. 광고라고 우리가 칩시다. 광고로 나갈 때 이 광고 전체에 잡혀있는 예산이 얼마일까요? 적게는 아주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수십만 원도 들 수가 있겠지만 수천만 원, 수억대를 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광고. 그 사진값 얼마입니까? 일부분이에요. 광고비에서 차지하는 이 비율이 엄청 낮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냥 소스일 뿐이에요. 야, 내 사진이 이런 취급을 받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시장으로 들어오셨잖아. 개인으로서. 그러면 그 시장의 현실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 이거 죽어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안 되는 지름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근데 자기 사진이 엄청난지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왜 안 그렇느냐? 제가 이전 시간에서 제가 사진을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판매된 사진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마어마한 사진을 좀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제가 본 사진의 숫자가 약 100만 장은 넘어갈 거예요. 많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적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A카트 미련 없이 다 넣으시라고 그랬잖아요. A카트 미련 없이 다 넣고 이제 촬영을 하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이제 사진 보는 눈이 생겨요. 그때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 A카트라고 생각했던 사진이요, 야, 저걸 내가 A카트로 봤나?
이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 현재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A카트, B카트 그 구별하지 말고 넣으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진 세계가.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상업사진 한다 그러면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이 상업사진이 이게 얼마나 수준이 높냐면요. 이제 뭐 굉장한 자기 사이 본인이 어떻게 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경쟁 심한 이 스톡포토에 있었던 사람은요. 이 과정을 이미 겪어왔기 때문에 특별한 뭔가가 있는 사람 이외에는요. 그냥 이거 찍을 수 있어요. 안 할 뿐이지. 왜? 돈이 안 되니까. 본인은 지금 돈 되는 사진을 찍고 있지 그냥 즐기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앞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 상업사진의 세계를요. 절대 수준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사진, 이런 사진들은 여기 안 넣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 말씀 드렸잖아요. 한번 RF로 딱 들어갔다가 다시 RM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이거다 저거다 뚝잘 무자르듯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RF의 시장에 있었다는 그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잘못하면 아트 세계에서요. 좀 제가 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따돼요. 따대는 게 완곡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벌어지는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여기를 끝끝내 안 들어간 거예요. 스톡포토 작가는요, 항상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스 사진이라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자기가 거기서 언젠가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본인이 항상 기회가 나왔었을 때 본인만의 사진을 그럴 때 탁탁 찍어 놓으면은요, 아무래도 이 스톡 작가를 하게 되면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곳을 가게 되고, 많은 시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모든 게 재산으로 다 남아버려요. 만약에 한다고 그랬었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참아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고비를 넘어야 된다고. 이 어느 정도 고비를 딱 넘어서잖아요. 그냥 아트 세계까지 눈에 다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나름대로 제가 추구하는 바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 개인으로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노력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특히나 이제 본인이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 하나 옆에서 도와주는 게 없잖아요. 사진을요, 좋은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셔야 돼요. 아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핵심 키워드들을 알게 돼요. 저는 지금 국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넓은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도움이 되니까. 그래야 도움이 되니까. 외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사진들이 몇 년 뒤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모습들을 아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게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스톡 사진을 추구하게 되시면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게티 사진을 많이 보세요. 물론 스탁마켓도 있고 마스터 파일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스터 파일도 있고 굉장히 좋은 회사 많지만은 이 게티의 색상 톤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잠시의 스톡 포토 과연 돈이 되는가 여기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컬러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컬러가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느냐면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가 조정하고 싶은 대로 다 조정해버리면 나중에 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고. 절대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 좋고 이거 나쁘네. 이거 좋고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거는 뭐가 마음에 안 드네. 물론 판단 기준은 있죠. 근데 거기에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다. 그게 다 필요한 사진이라는 거예요. 사진 아트하고 특히 이제 커머셜 쪽의 기준을 굉장히 판단을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는데, 같은 사진이라도 상업 시장으로 들어오면 상업 사진이고 아트 시장으로 들어오면 아트 사진이에요. 그걸 평가해 주는 거는 어차피 각 층의 고객들 혹은 관객들,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작품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뭐냐? 내 할도리에서 끝까지 노력하고 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서 멈춰야 돼요. 내가 하는데 뭐냐? 하는 데까지 해본다. 막혔다?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저앉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밥 먹다가 뭐 하나 걸려요.
물론 이제 다른 거 먹어도 되지만은 그 밥 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덜어내고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유연하게 생각을 하세요. 유연하게. 경직되지 말고. 경직되잖아요? 어느 한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서 못 벗어납니다, 거기서. 특히나 이 스톡포터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유연해져야 돼요. 그 스튜디오나 아니면은 뭔가의 그 기획 사무실들은 타켓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인물이다. 우리는 스틸라이프다. 우리는 가구다. 우리는 자동차다. 이런 것들이 타켓이 딱 정해졌어요. 이 스톡포터는 어떤 의미냐면요.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 공간을 다 찍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찍냐고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찍을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찍혀요. 뭐냐? 바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바람 어떻게 찍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연해져야 돼요. 생각이. 다 받아들여야 돼요. 거르는 건 그 뒤에 얘기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상하다? 저 왜 저러지? 이래야 돼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상하다? 저 뭐지? 왜 저러지? 이상하다? 왜 저러지? 뭐지? 거기에서 뭐든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결론이 딱 나왔잖아요. 그냥 밀고 나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 같은 경우는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릴 수 있어요. 누가 이런 사진이 팔린다더라. 어떤 사진이 좋다더라. 어떤 사진이 몇백 개 다운로드 됐다더라. 어떤 사진이 몇 천에 다운로드. 이거 다 무시해버리세요. 그게 내가 찍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참고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운로드 된 거를 갖다가 판매로 가끔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쓰인 거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회원제라 사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요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회원제로 가입을 하면 어떠냐면은 무제한 다운로드가 있고요. 그 어느 정도 장수를 정해놓는 다운로드가 있고요. 계약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계약 다운로드 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계약 다운로드 같은 경우 좀 조심해서 다운을 받겠지만 무제한 다운로드 같은 게 괜찮다 싶으면 집 장바구니에 다 담아놔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진이 몇 천에 다운로드 됐다고 좋아하는데요. 그거 실제 쓰였냐 안 쓰였냐 최종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비율이 높은 작가들이 바로 스톡포터 업체에서 대우받는 작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대접받는지 잘 모르시죠? 틀립니다. 일반적인 작가들은 다운로드된 횟수를 계산을 해가지고서 얼마씩 주고 계약되어 있는 배분 비율에 따라서 주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배분 비율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개런티까지 받고 와요. 그런 작가들은 벌써 다운로드 딱 됐었을 때 사용률이 엄청 높을 거예요. 제가 1편에서 스톡포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약간 좌절감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면 되는 것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제가 스톡포터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을 하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되는 쪽, 그리고 나서 도움이 되는 쪽, 이쪽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좀 참고를 한번 보시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제가 그냥 한 두세 편 찍고 말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진 시장이 사실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나서 배울 만한데도 마땅치도 않고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사람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진 시장에서 허구한 외국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척하시는 분들이 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주장이 옳은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아는 건 사실이잖아요. 많지 않은 지식이지만은 그래도 좀 나눈다는 그런 의미에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다일 순 없어요. 얼마나 분야가 넓습니까? 그렇지만 좀 부족한 영상이지만은 참고사항으로 봐주시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 비율도 높아지고 이러면은요, 언제까지나 그런 불리한 배분 비율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스톡포터 업체에다가 질문을 넣으십시오. 나의 판매 비중이 어떠냐, 아니면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십시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높거나 아니면 상당히 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은요, 그게 확실했을 때 그쪽에 제안을 하십시오.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요. 배분 비율에 대해서 일단 분명히 배분 비율이요 낮을 거예요. 지금 낮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나가야 내 생활이 항상 그렇잖아요. 뭐 뒤주에서 그 인심이 나온다고 사는 게 넉넉해야 뭐 남한테 베풀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살기 죽겠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가족이 죽겠는데 내가 사진 못 찍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도 제가 좀 미리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오늘 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룹으로 움직였었을 때는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나. 이 그룹으로 움직였었을 때 굉장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그룹이라는 건 뭡니까? 동료 아닙니까? 동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올려놨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링크로 지금 남겨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언젠가는 전시회나 아니면 본인의 작품 세계를 나름대로 이끌어 나가고 싶은 분들이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말 좋은 A카트 이런 것들이 탁 걸리잖아요. 절대 내놓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